그 다음에는 이제 전기 트랩입니다. 전기 트랩은 전기 공급 배관과 전기 사용하는 장치에서 나오는 이제 응축수를 그 응축수 회수 배관 쪽으로 연결을 해주는 그런 이제 장치고요. 전기 배관에서 이제 발생된 응축수만 배출을 하고 생전기는 순수한 전기는 응축수 배관 쪽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런 장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전기 트랩이 제대로 작동되지가 않아서 그 전기가, 생전기가 응축수 배관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전기가 이제 그만큼 누설되는 양만큼 열량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에너지 낭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일단은 이 전기가 응축수 배관 쪽으로 생전기가 넘어가게 되면 2차측 응축수 배관 안에 전기가 가득 차면서 응축수가 통과할 수 있는 그 단면적이 줄어드는 그 효과 때문에 응축수 배출이 원활하게 안 돼요. 그래서 그 저희가 트랩에서 이제 트랩이 어떤 찌꺼기 같은 게 껴갖고 제대로 작동 못해서 전기가 누설되지 않는지를 일상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응축수 배출에 지장을 주고 또 이 응축수 배관에 배합이 걸리게 되면 그 누설되는 거 말고 그 옆에 다른 것들이 트랩 2차 측에 배합이 걸려서 제대로 그 응축수 배출 양도 줄어들 뿐더러 배출에 지장을 주는 그런 그 결과들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트랩 관리를 일상적으로 잘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응축수 배출이 제대로 안 되면 결과적으로 전기도 공급이 안 돼요. 왜냐면 전기도 뭔가 계속 빠지는 게 있어야 이제 밀고 들어갈 텐데 응축수 트랩에서 제대로 배출을 못 해주면 전기 공급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하여간 이 트랩이 뭐 별거 아닌 짜고만한 장치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스템의 어떤 전기 그 순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문제를 생기게 하는 그런 장치 중에 하나예요. 그 트랩을 잘 관리를 하고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트랩의 종류는 기계식 트랩과 온도조절식 트랩, 연력화학적 트랩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기계식 트랩은 이제 주로 그 불역에 의한 그 밀도 차이에 의해서 작동되는 거고, 온도 조절식은 이제 전기하고 응축수가 바뀌면서 거기 발생되는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 작동되는 원리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연력학적 트랩은 이제 전기나 응축수가 통과하는 압력과 속도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그 어떤 장치가 이렇게 그 디스크가 반응을 해서 이제 작동되는 게 이제 디스크 트랩이 대표적이죠. 그 현업에서는 이제 보통 버켓 트랩, 플로트 트랩,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 트랩 좀 쓰고요. 뭐 바이메탈식 트랩 뭐 이런 거 간혹 있긴 한데 어쨌든 뭐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먼저 이제 버켓 트랩을 보겠습니다. 많이 쓰는 게 이제 버켓 트랩하고 플로트 트랩인데 버켓 트랩은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전기 들어오고 스트레나 거치고 전기랑 응축수 들어오는 이제 부분에 컵이 하나 씌워져 있어요. 지금 이제 단면을 잘라놓다 보니까 이렇게 디귿자처럼 생겼는데 동그란 그 컵 같은 거를 뒤집어 씌우는 거고 이 컵에 축이 달려서 이 구멍을 막고 열고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응축수가 나가는데 이거 이제 작동 원리를 먼저 보면 응축수가 이제 들어오는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응축수에 의해서 이제 가득 이렇게 차 있어요. 차 있으니까 이제 부력이 없어서 그 부력이 없어서 이제 요 부분이 열려요. 열려 있어서 이제 응축수가 계속 들어오면 응축수가 계속 배출이 돼요. 배출이 되다가 응축수가 이제 별로 없고 이제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럼 전기가 들어오면 이 컵 안에 전기가 이 상부에 트랩 상부에 컵하고 이 트랩 그 안에 있는 공간에 이제 전기가 위에 차겠죠. 차면 이게 이제 컵이 부력에 의해서 이렇게 뜨겠죠. 부력에 의해서 딱 뜨면서 요 응축수가 배출되는 구멍을 막는 거예요. 응축수 배출되는 구멍을 딱 막고 이 컵에 아까 이제 이렇게 축이 힌지가 하나 달렸다고 했죠. 그래서 구멍을 딱 막으니까 더 이상 이제 응축수가 배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응축수가 식으면 이 안에 있던 전기가 식으면 다시 응축수가 되면서 이제 부력이 또 없어지겠죠. 그래서 부력이 없어지면 다시 또 응축수가 배출이 되고 응축수가 이렇게 배출되다가 다시 전기가 들어오면 이 윗부분이 다시 이제 전기로 차면서 부력에 의해서 이 컵이 뜨면서 버켓이 뜨면서 이제 구멍을 막아서 또 응축수가 안 나가고 이 컵에는 구멍이 조그마한 구멍이 있어요. 여기 이제 그림상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조그마한 구멍이 있어서 여기 이제 물이 차 있다가 전기가 들어오면 전기가 요 위에 부분도 채워줘야 되니까 여기로 이렇게 조금씩 그 전기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이 버켓 트랩에는 이제 에어벤트가 조금 있기는 한데, 어느 정도 이제 에어벤트, 또 이제 에어 배출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이 구멍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쪽 그 전기 설비에서 발생된 에어를 이걸로 처리해주기는 조금 쉽지 않다는 얘기죠. 이 구멍 자체가 워낙 작아서. 그래서, 앞에 전기 사용 설비의 용량이 좀 크다든지, 뭐, 일반적인 배관을 설치할 때 이제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앞에 이제 열교환기나 그 공조기 코일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열교환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에어벤트 기능을 할 수 있는 에어벤트를 앞에다가 이제 설치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 이 내용이 이제 그런 얘기고요. 증기가 과열 증기일 때는 정상적인 작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응축수 자체가 워낙 온도가 높고 뭐 이래서 이쪽이 과열이 되면 일상적으로 여기에 증기가 계속해서 재증발 증기 생기고 이러면서 부력을 발생시키기 어려운 컨디션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체가 워낙 온도가 과열 증기라서 응축수 자체도 온도가 높게 되면 이 안에서 재증발 증기가 생기면서 안에가 증기가 차니까 버켓 트랩의 그 작동 자체가 지장을 받을 수 있다. 뭐 요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트랩 내부에 응축수가 고여있는 구조물로 이제 우기에 설치되는 경우에 동파가 없도록 보온을 단단히 잘 해줘야 되겠죠. 뭐 다량의 이송의 증기가 이제 다량의 응축수의 배출이 이제 가능해서 보통은 증기 공급 배관의 말단, 입상관 하부 이런데 증기했다는 보통 이제 플로트 트랩을 좀 더 많이 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증기 공급 배관 주간에 말단이나 입상관 하부에는 관말 트랩을 쓴다라고 해서 버켓 트랩을 보통 관말 트랩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관말 트랩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이제 흔히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이제 버켓이 구조 자체가 그 조금 수격 현상의 어탄마에 좀 견디기 쉬운 구조예요. 이쪽에서 그 증기 공급 초기에 다량의 응축수가 확 몰려 들어올 때 그 부분이 이 구조 자체가 이렇게 이제 한번 꺾이게 되어 있고 이 버켓이 이제 여기 앞에서 위에서 떴다 갈았다 하지만 구조 자체가 버켓 자체가 이런 컵 형태이기 때문에 잘 변형되거나 이렇게 그 망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격 현상이 강해서 이제 그런 관말이나 이런 데에 예전부터 관례적으로 많이 써주는데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렇게 써왔는데 이 플로트 트랩은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 플로트는 안에 이제 공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동그란 공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런 수격 현상 이런 게 생길 때 압력 변화가 생길 때 이게 잘못하면 이제 쭈그러들어요. 쭈그러들거나 변형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겨서 그리고 이제 구조 자체가 이렇게 해서 볼이 이렇게 텅텅텅텅 치면서 이런 부분들이나 망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내구성이 약하다고 봐야죠. 이거보단 이거는 단순하게 위아래로 이제 떴다 가라졌다 하고 이 자체도 좀 길이도 짧고 한데 그래서 이제 관말에는 관례적으로 버켓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뭐 이제 그 제 앞선 그 사코의 그 동영상에서도 이제 나와 있지만 요즘은 관말 트랩을 안 쓰고 플로트 트랩을 그 중기 주간의 관말이라든지 입상관 하부 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플로트 트랩을 써도 된다라고 이제 사코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유는 이제 볼이 잘 안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그 보완을 해오고 해서 요즘은 이제 그 주간의 관말에 써도 수격 현상이 웬간히 생겨도 이 플로트가 잘 망가지지가 않고 이 플로트 트랩의 장점은 에어 벤팅이 잘 된다는 거예요. 관말 이 버켓 트랩에 비해서 에어 벤트하는 기능이 훨씬 더 에어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더 좋다는 거죠. 구멍이 더 크다는 거죠. 구조상. 그래서 요즘 이제 플로트 트랩을 좀 권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트랩 업체도 응축수가 잘 배출이 안 돼서 문제 생기면 AS 하러 또 와야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이죠. 그 제품에 대한 자신감인데 어쨌든 이제 버켓 트랩은 관말 트랩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은 가지실 필요는 없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이제 제가 사코에서 들은 얘기인데 뭐 신호나 삼양이라든지 다른 메이커들은 또 어떨지 모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메이커에 한번 상의를 해보셔서 이렇게 사용하셔야 되고요. 플로트 트랩은 그 안에 이런 볼이 들어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력에 의해서 이제 작동을 하는 것인데 응축수가 이렇게 이제 들어왔을 때 그 응축수가 들어오면 이렇게 떠 있다가 뜨게 되면 요 밑에 이제 응축수가 배출되는 구멍이 이제 열려서 응축수가 계속해서 이제 배출이 되다가 증기가 이제 들어와서 위에를 증기가 채우게 되면
그 응축소가 이제 배출이 여기까지 이제 되고 나서 이렇게 이제 가라앉으면서 이제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요 안에 있던 또 증기가 다시 응축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응축수가 추가로 들어와서 다시 응축수가 들어오면 이렇게 응축수가 밑에서 차면서 불에 의해서 불이 들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윗부분에 초창기에 이제 윗부분에서 이제 에어 벤트가 가능하다. 응축 플로트 트랩에는 기본적으로 에어 벤트 기능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이 그 트랩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그런 에어 벤트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 앞에 이제 열교환기라든지 뭐 다른 증기 사용 설비에서 발생되는 그 에어 벤트를 다 100% 처리할 수 있느냐 또 그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증기 사용 설비의 그 용량이 크다든지라면 이 플로트 트랩에 있는 에어 벤트 가지고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 에어 벤트를 설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온도 조절식 트랩은 이 트랩 안에 있는 바이메탈이라든지 어떤 벨루즈가 온도 변화에 의해서 신축 팽창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트랩이 작동하는 거고요. 먼저 이제 구조를 보면 이제 이 벨루즈 타입은 응축수나 습증기에 응축수가 들어오는 입구가 있고 이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벨루즈가 있어서 이 벨루즈가 요 응축수의 온도에 의해서 응축수보다 이제 증기 온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응축수일 때는 이렇게 줄어들어서 이렇게 응축수가 배출되다가 증기가 들어온다 그러면 증기의 온도가 뜨겁기 때문에 이 벨루즈가 늘어나서 이 구멍을 막는 거죠. 막아서 더 이상 증기가 이제 이쪽으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이 바이메탈식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메탈 위에 바이메탈이 있어서 응축수가 있을 때는 이렇게 통과하다가 증기가 들어오게 되면 이 바이메탈이 늘어나면서 요 응축수가 나가던 구멍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증기나 응축수가 안 나가게 되다가 이 안에 이제 응축수가 다시 들어온다든지 이 안에 있는 증기가 식으면 다시 이제 바이메탈이 줄어들어서 입구가 열리면서 응축수가 나가게 되는. 내부 구조가 좀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수계 현상이 좀 잘 견디는 편이죠. 그 볼이라든지 이런 뭔가 변형될 수 있는 부분이 바이메탈은 워낙 뭐 차가운 디스크 형태니까 수계 현상도 잘 견디고 이제 문제는 바이메탈이나 벨루즈가 작동하면 5시간이 좀 필요하죠. 이게 이제 늘어나고 줄어들어가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응축수를 연속적으로 배출되는 설비에 이런 데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고 되어 있긴 한데 이 응축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만약에 응축수 배출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이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것도 이제 과일 증기 계통에는 과일 증기나 자체도 이제 온도가 높지만 이 과일 증기에서 나오는 응축수 자체도 온도가 워낙 높아서 이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놓은 거고요. 다음은 이제 연력학적 트랩입니다. 썸머 다이나믹 트랩이라고 이제 많이 부르는데 이것도 이제 작동 원리를 좀 먼저 보면은요. 요 그 트랩에 상부에 디스크가 있어요. 디스크. 동전처럼 생긴 디스크가 있는데 응축수가 들어올 때는 응축수가 이제 디스크를 밀어 올려서 응축수가 이렇게 구멍이 열려서 응축수 배출구가 열려서 이제 응축수가 배출되다가 증기가 들어오게 되면 응축수가 다 배출되고 증기가 들어오면 이 증기가 이 디스크 밑에를 통과해서 그래서 이제 배출되는데 이 디스크하고 요 밑에 있는 이 트랩 그 출구 쪽 요 틈새에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응축수보다 증기가 속도가 빠르죠. 증기는 25m/s 아까 뭐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빠른 속도로 이 디스크 밑에를 통과하는 요 부분에서 국부적인 그 저기압이 생겨요. 저압이. 그러니까 우리 항공기의 그 날개를 설명할 때 항공기 날개 밑에는 평평하고 위에는 이렇게 익형으로 생겼을 때 똑같은 공기가 가다가 위에서 이렇게 속도가 위에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 부분에 저압이 생겨서 그 날개를 위로 잡아당기는 그런 부력 현상이 생긴다고 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이건 이제 반대라고 보시면 되죠. 밑에 부분에서 유속이 빠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밑에가 증기 유속이 빠르다 보니까 이 디스크를 이 밑에 부분이 저압이 생겨서 디스크를 잡아당기는 거죠. 잡아당겨서 이렇게 닫히게 되니까 더 이상 증기가 이제 증기가 누설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응축수가 들어오게 되면 응축수가 이제 밀어 올려서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이 디스크 트랩은 굉장히 구조가 간단해요. 위에 디스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작동 구조나 이런 것들이 안에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고, 나중에 이제 유지보수 할 때도 위에 캔만 풀러서 안에 디스크 청소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가 굉장히 좀 컴팩트하죠. 그 보유 수량도 좀 적어요. 동파에 좀 잘 견디고요. 이 안에 그 트랩이나 트랩 자체에 보유하는 양도 이제 앞에 부분 이 정도이기 때문에 좀 양이 적고, 또 혹시나 이 부분이 이제 얼더라도 그 플루트 트랩이나 버켓 트랩 같은 경우는 이제 버켓이라든지 플루트가 이제 얼고 늘고 하면서 이제 변형되거나 파손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여기는 뭐 스트랩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동파에도 다른 트랩에 비해서도 굉장히 잘 견디는 편이라서 5개의 트랩을 설치되는 조건이 되면 보통 이 디스크 트랩을 많이 그 설치를 하죠. 그 워터함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이 좀 많은데, 그리고 이제 과일 증기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요. 이게 이제 증기 유속기에서 디스크가 작동되는 거라서 온도가 높고 낮냐, 뭐 이런 게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유속기에서 작동되는 거라서 이제 앞에가 저부하로 운전되거나 이제 비대지어 밸브가 많이 닫혀서 앞에 부분에 앞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뒷부분에 배합이 걸린 경우, 뒤에 배합이 걸리면 또 이 증기가 통과하는 속도가 그 빨라지지 못하겠죠. 뒤에 압이 걸려서 좀 막고 있으니까. 뭐 이런 경우에는 좀 작동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 부분 통과할 때 소리가 좀 나요. 슉 하는 소리가 나서, 다른 트랩들 그냥 떴다 가라앉았다 하면서 그냥 톡톡톡 이렇게 조그마한 소리만 나는데, 이거는 일상적으로 작동될 때도 소리가 이제 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외기 온도가 이제 너무 낮을 때는 이 상부 캡에서 이제 보통은 이거는 이제 그 연락각적 트랩이라서 보온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방열이 생기면 이 부분에 이제 이게 식어버리면 다시 이제 이게 열려버리겠죠. 그래서 증기가 좀 누설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위에를 이제 보온 안에 약간씩은 이제 누설되겠죠. 이게 통과할 때는 누설이 조금씩은 돼야 되죠. 구조상 증기가 누설이 돼야만, 누설되는 그 속도가 빨라져서 디스크를 잡아당겨서 맞기 때문에 정상적인 작동 상태에서도 2차 측으로 증기가 약간씩은 손실이 되는 그런 그 원리예요. 그리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부분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기 트랩의 이제 선정은 뭐 사용하는 장비가 어떤 장비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적정한 그 트랩을 선정을 하면 되고요. 증기 트랩 선정에 이제 그 이런 표들이 있죠. 뭐 주간이냐, 열관기냐, 방열기 컴팩트냐, 뭐 이런 거, 온수 탱크냐, 명령 여러 가지 뭐 종류에 따라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여간 플루트 트랩이 일반적으로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예전에 전기 주간 쪽에 버켓 트랩이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열경기나 이런 데서는 이제 일상적으로 응축수가 다량으로 일상적으로 나오는 데는 대부분 버켓 트랩이고, 방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헌혈을 최대한 그 쓰고자 하는 데서는 이제 방역기 트랩 이런 데서는 벨로즈나 다이어프램식 트랩 이런 것들이 이제 쓰고요. 이 벨로즈나 다이어프램식 트랩은 응축수가 있을 때는 이제 열려서 하다가 증기가 들어와서 이게 늘어나면서 이제 증기 출구를 막기 때문에 응축수를 하여간 최대한 응축수가 갖고 있는 헌혈을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뭐 장점들이 있고, 그래서 이 방역기 트랩을 이제 이 벨로즈나 다이어프램식으로 쓰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다 플루트 트랩을 쓴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어쨌든 트랩의 관계나 규격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그 응축수 배출되는 양도 이제 알아야 되겠지만, 그 트랩의 입출구 쪽의 압력 차를 좀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해요. 그 내용을 주고서 이제 업체한테 선정을 좀 해야 하고요. 증기 안전율은 그 응축수 트랩의 그 용량을 선정할 때 이런 급당 탱크나 열경 코일 이런 것들은 그 안에 보유할 수 있는 응축수 양도 좀 많고, 가동 초기에 다량의 응축수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200%까지 봐서 선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에 급당 탱크 같은 경우는 가열해야 되는 유체 자체가 그냥 가득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기가 초창기에 공급이 되면 거의 그 양의 100%가 다 응축수로 초창기에 나온다고 봐야죠. 그래서 충분한 용량을
좀 여유를 고려해서 이렇게 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기 트랩을 설치를 할 때는 이제 좋은 예, 나쁜 예 해서 지금 표를 좀 해놨는데, 좋은 예, 그 가마 밸브의 1차 측에 트랩을 설치해야 되겠죠. 2차 측에 설치하는 건 별 의미가 없죠. 1차 측에서 먼저 응축수를 빼줘서 밸브의 가마 밸브 디스크 침식이라든지 뭐 워터만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얘기고요. 증기 주간에서도 이런 버켓을 써서 포켓을 써서 이 포켓에 응축수를 일단 포집을 확실히 한 다음에 이제 배출해줘라 이렇게 하면 이제 지나갈 수 있다 이 얘기고요. 트랩은 이 앞부분에 써주지 이렇게 들어 올려서 윗부분에 써주게 되면 이 부분이 일상적으로 응축수가 가득 차게 되면서 좋지 않다는 얘기죠. 응축수 정체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응축수가 많이 고이면 고일수록 어쨌든 가동 초기에 이제 그 수경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수경 현상 자체가 배관이나 어떤 설비 안에 있는 응축수에 생기는 거라서 응축수가 가급적이면 배관이나 설비 안에 많이 안 고이도록 하는 형태로 설치하라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그 열기관 장치들이 있을 때는 트랩을 각각 설치해줘라. 이거를 만약에 다 묶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각각의 열기관 장치들에서 그 발생되는 응축수 양들이 다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여기는 응축수가 여기는 잘 배출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정체가 돼서 응축수가 이만큼 차일 수도 있고 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증기 사용 설비에 트랩을 다 모두 별도 설치해 주는 게 이제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기 트랩을 병리로 설치하는 것도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진 않다. 뭐 그런 얘기고요. 이제 계속 이어서 뭐 앞에서 설명했죠. 위쪽으로 그 응축수도 위쪽 상부로 이렇게 꽂아줘라. 밑에서 꽂아주면 이 부분이 항상 응축수가 차 있기 때문에 트랩 배출이 원활하지 않다. 이 얘기고. 이제 행주간의 배관경은 각 트랩의 단면적 합충도 당연히 커야 되겠죠. 이게 이제 20mm인데 이것도 20mm로 같이 해버리면 당연히 이거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응축수 그 주간의 사이즈를 충분히 여유있게 좀 해주라는 얘기고, 고압하고 저압인 경우에는 각각 설치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공조기 같은 경우에도 그 코일에 들어가는 증기 압력은 2kg나 3kg로 들어가니까 이제 고압이고요. 그 가습기, 같은 공조기지만 가습기에 들어가는 거는 감압을 1차로 해서 0.25kg로 보통 많이 공급하죠. 0.25나 0.35kg로 가습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트랩의 전단에 걸리는 압력 자체가 가습기는 0.25, 그 증기 코일 쪽에서 나오는 그 배관의 트랩에는 2kg나 3kg의 압이 걸려서 이 뒤에도 배압 자체가 좀 다르게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묶어놓게 되면 이 저압 트랩이 제대로 잘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저압, 고압, 응축수 배관도 이제 따로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응축수 탱크에 넣을 때는 이렇게 가급적 이제 수면에 띄워줘라. 이게 이제 좀 내용에 따라 좀 다른 부분들도 좀 있긴 한데, 이렇게 수면에 띄워주면 응축수 트랩의 2차 측에 배압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원활하게 이제 응축수가 이제 배출되는 부분이 이기 때문에 이렇게 담그지 말라는 얘기인데, 또 이렇게 띄워놓게 되면 이제 여기서 재증발증기가 다 100%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길지 않고 이 뒤에 양들이 많지 않으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어요. 실무에서는. 그래야만 이 증기가 어쨌든 증기 이 안에서 한번 좀 식으면서 응축수 때문에 이제 한번 식으면서 응축수 때문에 통기관으로 나가는 증기 양이 최소화되나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게 되면 응축수 탱크 안에서 그냥 부글부글 끓어요. 이 재증발증기 여기서 나오면서 부 하는 소리들이 계속 발생이 돼서 어쨌든 그 응축수 탱크 안에서는 이렇게 수면 위에서 띄워놓는 게 원칙이고요. 가급적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재증발증기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담궈 놓는 건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보통 이렇게 설치하죠. 뭐 그림 보시면 다 이해되실 것 같고요. 증기 트랩의 이상 및 원인, 응축수 배출이 안 된다. 2차 측에 과도한 배압이 걸리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2차 측 응축수를 다시 이렇게 한참 들어 올려서 나가게 되면 이 높이에 트랩 뒤에 차있는 응축수 때문에 배출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응축수 디스크가, 트랩의 디스크가 고착이 됐거나 이물질이 막혔거나 반대 방향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요. 특히나 이제
다른 거는 잘 안 헷갈리는 플루트 트레 항상 이런 문제들이 이제 돼 있어서 화살표를 또 이렇게 맞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뒤집어 설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밑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위로 뒤집어 설치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죠. 모양상 보면 뭔가 이렇게 뭉치가 밑으로 돼야 될 것 같아 밑으로 해놨는데 나중에 실제 안에 구조나 이런 거 보면 볼 때문에 위에가 동그래야 되는 그렇게 설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래서 흐름 방향도 흐름 방향이지만 위아래도 이거는 반드시 잘 보셔야 돼요. 플루트 트랩은 상당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저희 지금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도 몇 개를 지적을 했어요. 몇 개를 찾아서 이렇게 바꾸라고 했고요. 음측수 배관으로 증기 누설되는 경우, 뭐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저런 내용도 보시면 이해되실 것 같고, 배출 용량의 부족, 이것도 뭐 구경이 잘못 선정됐거나, 2차 측에 과도한 배합이 걸렸거나, 뭐 대부분 보면 뭐 일반적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2차 측에 배합이 안 걸리게 하고, 재증발 증기 잘 빼주고, 이런 배관할 때 엮는 걸 어떻게 엮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물질에 의해서 트랩이 막히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 경우는 뭐 어쩔 수 없는 경우고요. 그거 이외에도 음측수 배출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단순히 찌꺼기만 잘 걸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음측수 조절 설비에서 음측수 해수, 음측수 배출 조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 증기가 공급이 되다가 컨트롤 밸브, 제어 밸브에 의해서 닫히게 되면 그 증기 사용 설비 안에서 진공이 걸려서 음측수가 배출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때는 이제 음측수 배출 정지 조건이 걸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걸 깨주기 위해서 그 진공 브레이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써줘야 되고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거나 또 일상적으로 발생돼서 그런 경우에는 그 오그된 그 음측수 회수 펌프 자동 펌핑 트랩을 써주면 돼요. 뭐 오그된이라는 게 뭐 영어 사전에도 좀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시는 분 있으면 그때 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도 같이 좀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펌핑 트랩은 이 증기 사용 설비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증기가 공급될 때 그 제어 밸브 앞에서 음측수를 한번 이렇게 빼주면 좋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트랩을 하나 써서 이제 하고요. 그 제어 밸브 거쳐서 열교환기 들어간 증기가 음측수가 돼서 나올 때 이제 음측수를 포집할 수 있는 뭐 조그만 음측수 집수 탱크가 될 수도 있고 뭐 큰 포켓의 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음측수를 이제 위로 펌핑 올려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기계실 같은 경우에는 음측수 탱크까지 또 보내야 되니까 같은 음측수 탱크랑 같은 바닥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보내기 위해서 배관을 들어 올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고 또는 이제 요 열교환기 자체가 이제 이 제밸브에서 음측수 배출 정지 조건, 진공이 걸려서 그런 음측수 배출 정지 조건이 됐을 때 이게 배출이 안 되니까 그걸 퍼올리기 위해서 이제 쓰는데 여기에 1차 측 구동 증기가 들어가요. 증기가 이제 이렇게 그 펌핑 트랩에 구동 증기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그냥 요 플루트 트랩의 그 원리에 의해서 안에 이제 플루트가 있고요. 플루트 트랩 원리에 의해서 이 부분에 음측수가 나가는 이제 구멍이 되겠죠. 그래서 음측수가 이제 플루트가 이렇게 음측수가 들어와서 플루트가 떠지면 이렇게 해서 음측수 열려서 음측수가 계속 일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다가 이제 음측수 배출 정지 조건이 되고 또 그래서 음측수가 이렇게 쭉 밀고 들어왔는데 이게 음측수가 이제 계속 차요. 찼는데 이제 퍼내야 되는데 퍼내질 못해요. 그래서 음측수가 많이 차게 되면 이게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이렇게 딱 위로 올라오게 되면 요게 요 1차 측 구동증기가 이제 여기 연결된 거예요. 이 플루트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는 이 플루트에 축이 힌지가 두 개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만 열리고 요거는 닫혀 있다가 음측수가 배출이 더 이상 못 돼서 계속 이 안에 가득 차게 돼서 이렇게 플루트가 어느 정도 더 이상 올라오게 되면 이 부분이 툭 꺾이면서 이 부분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이게 딱 열리면서 증기가 들어오는 거죠. 여기가 열리고 요것도 열려 있고 증기의 힘으로 음측수를 밀어내는 거예요. 증기의 힘으로. 그러니까 증기가 1kg가 걸리면 10m까지도 퍼올릴 수 있는 거죠. 원리상. 그래서
이 1차측 증기의 힘에 의해서 응축수 퍼올릴 수 있는 높이라든지 뭐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되고 그래서 상당히 증기 힘으로 바로 밀어내기 때문에 응축수 배출하는 양도 상당히 좀 많고 높이도 상당한 높이까지 퍼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응축수 배출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쓰는데 어쨌든 사이즈도 좀 크고 가격도 좀 당연히 고가죠. 이런 내용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사이트 그라스는 이 증기 흐르는 데서 증기가 응축수가 잘 배출되고 있는지 그 확인하는 용이죠. 그래서 응축수 트랩 2차 측에 이제 보통 많이 쓰는데 뭐 꼭 응축수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배관 안에 뭐 상태가 어떤지를 보는 거니까 응축수 잘 흐르는지 보는 거니까 증기 쓰는 데서도 뭐 설치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증기가 잘 흐르고 있는지를 또 증기 안에 또 뭐 습증기나 그 수분이나 이런 게 또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걸 또 볼 때도 뭐 써도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사용되고 있고요. 응축 탱크와 주위 배관, 응축 탱크는 기계실에 이제 보일러 근처에 보통 설치를 해서 거기에 급수 펌프를 달아서 보일러에 다시 재급수를 해주고요. 예전에는 강판으로 많이 제작을 했는데 부식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요즘은 거의 다 스테인리스 그 조리식 물탱크 형태로 해서 많이 설치를 좀 하고 있죠. 그리고 보온을 잘 해줘야 되는데 이제 스테인리스 물탱크를 하다 보니까 관례적으로 우리 저수조 할 때 보면 우레탄 폼으로 밖에 단열을 하잖아요. 근데 응축수도 보면 때때로 온도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100도 가까이 뭐 7, 80도 일상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뭐 제가 볼 때는 우레탄 폼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온도를 생각하면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면 좀 푸석푸석해지더라고요. 우레탄 폼 자체가 그렇잖아요. 온도 많이 받거나 햇빛 받으면 푸석푸석해져서 가루처럼 부서지기도 하고 뭐 이래서 좀 우려스러워서 이제 그라스우리는 앞면으로 해주면 좋긴 한데 예전에 그 철판으로 만들 때는 보통 그라스우리 앞면으로 했죠. 스테인리스 물탱크로 오면서 이제 우레탄 폼으로 갔는데 단점은 또 이제 위에 뚜껑이 그 전건구가 볼팅 타입으로 해서 기밀하게 잘 돼 있으면 괜찮은데 그냥 이렇게 덮어놓는 타입으로 하면 위에 전건구에서 스팀이 많이 새게 되면 그라스우리는 앞면으로 하면 또 그 부분이 축축 처져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응축 탱크는 어쨌든 위에는 볼트 타입으로 하든지 해치 타입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주는 게 이제 누설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뭐 일상적으로도 우레탄 폼으로는 많이 하고는 있는데 뭐 이것 때문에 크게 문제됐다는 소리는 저도 아직 뭐 듣지는 못해서 뭐 크게 이제 뭐라 하기는 또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응축 탱크를 예전에는 보통 기계실 바닥보다 낮게 움푹 들어가도록 집수정처럼 파서 그 안에다 응축 탱크를 많이 설치를 했는데 그렇게 골조를 낮추는 방식들이 조금 어렵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런 급수 예열기를 놓는 경우도 좀 많이 있죠. 이 급수 예열기는 이 자체에 이제 그 펌프가 있어서 뭐 이러저러하게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바뀌고 있는 부분이고요. 응축 탱크의 용량과 연결배관에서 응축 탱크 용량은 보일러 최대 증발량이 1.5에서 2배 정도, 최소 1.5배 이상은 둬야 돼요. 보일러 자체에 보유하는 양도 있고 배관에서 갖고 있던 그 응축수 양들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초창기에 보일러 가동되면서 그 배관 속에나 설비 속에 있던 응축수들이 증기가 이제 생산이 되면서 압이 걸리면서 그런 부분들이 일시에 응축 탱크 쪽으로 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 최소 1.5배 이상은 보통 하고 있죠. 뭐 2배 가까이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응축수를 띄워놓는 걸 비효율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은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코의 자료에 있던 그림인 것 같아요. 제가 증기 쪽에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 스파이러스 사코의 그 자료들이 워낙 잘 돼 있고 거기서 뭐 핸드북이라든지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업무에서 많이 그 도움을 받고 있고 또 연말 되면 또 이렇게 사코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서 주시고 해서 잘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코 자료 많이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표현은 돼 있어요. 앞에 내용하고는 약간 좀 다르죠. 이걸 물속에 담궈 놔야만 재증발 증기라든지 이런저런 부분들을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도 좀 많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 뒤쪽에 배합이 걸리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셔도 이제 별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응축수 탱크 배관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그 보충수 또 이렇게 이제 물속에 이렇게 담궈서 하게 되면 이 보충수 들어오는 물에 의해서 응축수가 전체적으로 온도가 좀 낮아지고 또 재증발증기도 다시 이 안에다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응축수 자체도 이제 좀 가열을 해주고 보충수가 물속에 있던 그 공기도 이 재증발증기에 의해서 가열이 되면서 탈기도 되고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이제 이 스파지 밸브, 파이프를 물속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라.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이 되어 있는데 요즘 이제 저런 부분들을 이런 탈기 장치를 써서 하는 경우들도 꽤 있죠. 이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 효과적인 것 같아요. 보충수 들어오는 그 급수죠. 급수하고 또 응축수 쭉 건물들에서 오는 응축수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를 같이 이 안에서 섞어서 이제 보내주고 또 이 응축수 탱크 안에서도 온도 상하부의 온도차도 많이 생기지만 또 여기 있는 물도 그 활용을 해서 펌프로 조그마한 펌프를 하나 달아서 위로 퍼올려서 여기서 이 세 가지가 다 섞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보충수가 갖고 있던 그 물속의 공기도 이제 좀 용존산소를 배출시키는 거죠. 이 용존산소가 그 보일러의 그 연관이라든지 노통의 그 부식을 발생시키는 그 주요 요인 중에 하나죠. 용존산소를 얼마나 그 없애느냐가 이제 보일러의 그 수명이나 부식 이런 부분들을 아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관리를 잘하는 공장이나 이런 데서는 심지어 이제 이 보급수에 그 탈기제 약품까지도 써서 이 물속에 있는 산소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 보급수에 들어오는 그 산소도 있지만 응축수 자체가 이제 우리 건식 배관이기 때문에 배관 안에 있는 그런 뭐 공기들이나 이런 게 오면서 계속 이렇게 막 섞여서 뒤섞여서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응축수 자체에서 이제 그런 공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빼주는 게 이런 탈기 장치를 쓰면 조금 이제 효과적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탈기 장치 안에가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물이 쫙 뿌려주면서 그 물하고 이렇게 응축수하고 또 다시 이렇게 순환된 것들 잘 섞이게 하게끔 안에서 섞여서 이렇게 나오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세트화되어 있는 그 급수 유니트가 많이 나오죠. 뭐 델볼러서도 나오고 뭐 삼양이나 이런 압력 탱크 기존에 만들었던 그런 업체들에서는 요즘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응축수가 이제 오면 뭐 위로도 넣을 수는 있겠지만 위로 넣을 컨디션이 안 되면 또 일시에 응축수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래서 주로 이제 밑에 쪽으로 일단 응축수가 들어오죠. 밑에 쪽으로 들어오면 여기 이제 펌프가 있어서 펌프가 위로 이렇게 이제 그 퍼올리죠. 위로 이렇게 퍼올려서 여기에 이제 각각에서 온 그 응축수들하고 급수도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꽂아주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여기서 섞여서 이거를 옆으로 누워놨다고 보시면 돼요. 섞여서 밑으로 이제 떨어지고 여기서 계속 조그마한 펌프가 좀 퍼올려주고 이게 응축수가 오는 레벨이 이거보다 충분히 높으면 그냥 위로 바로 꽂긴 하지만 보통 기계실에서 오는 것들도 많죠. 어차피 옆에 보일러 있고 했다 있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게 이렇게 위로 넘어 들어가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기계실에서 오는 것들은 요 밑에 측에 연결이 되고 건물에서 입상해서 오는 것들은 입상해서 이렇게 와갖고 그냥 위에다 꽂아주면 되죠. 그것까지 굳이 밑에 꽂을 필요는 없고 위에 꽂아주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 메인 통에 그 증기배관이 하나 꽂혀요. 꽂히는 경우도 있고 안 꽂히는 경우도 있고 있는데 이제 꽂히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좀 많아요. 이 응축수만 온도만 가지고 충분히 탈기하기 어려우니까 어쨌든 증기를 하나 이렇게 꽂아서 이 온도 그 조절기 하나 붙어 있어요. 온도를 감지를 해서 제어 밸브를 열고 닫고 해갖고 이 증기를 바로 이 안에다 넣어서 이 증기 가지고 직접 응축수 온도를 가열을 해서 하면 탈기도 되고 응축수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1차 예열된 응축수로 그 보일러에 가게 되면 보일러에서도 이제 그 가열할 때 가열할 수 있는 순간 가열 부하를 좀 줄여주는 그런 효과도 있죠. 그 노통연관 보일러가 그렇잖아요. 노통연관 보일러가 그 워낙 보유량이 많기 때문에
그 증발량이 많으면 새로 들어오는 보급수의 양도 많아지고, 그래서 보급수의 온도가 너무 낮게 되면 그 가열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되는지, 그거를 좀 줄여주는 그런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작용과 탈기 작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긴 하는데, 근데 이걸 또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보일러에 이코노마이저가 있잖아요. 이코노마이저가 보통 요즘 다 컨덴싱 보일러니까 이코노마이저 거쳐서 보일러로 이제 보급수가 들어가는데, 이거 자체 온도가 너무 뜨거워져 버리면 이코노마이저에서 그 열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양들이 좀 델타 T가 작아지니까, 배기가스 온도하고 이 보급수 온도가 델타 T가 작아지니까 그런 문제는 좀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 부분 조금 고려해 볼 소지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 응식수 자체 온도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낮은 게 아니라서 그 정도는 좀 충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 유니트, 급수 열기 이런 장치들을 요즘은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기 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